안녕하십니까. 실버똑TV 강명입니다. 제가 장소를 좀 옮겨봤습니다. 여기는 어디? 저희 식탁입니다. 여기 냄비 조금 보이나? 아니, 가스레인지가 조금 보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일상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저의 일상. 뭐가? 코로나19가. 밑둥차 약간 따끈하게 데워서 이렇게 자주 마시고 있고요. 비타민C. 이게 또 필수품이 돼버렸네요. 이 밑둥차를 이 프라이팬, 조금 오래된 프라이팬에 이렇게 덮었어요. 그러니까 덮는다는 표현이 그러지만 뭐 말하자면 볶았어요. 조금 이렇게 좀 태우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밑둥차를 마시고 있고요. 제가 오늘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치매의 원인은 다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에 이제 우리가 너무 아주 검사를 해도 물론 원인이야 밝혀지겠지만 치료 방법이나 약이나 이런 게 뾰족한 게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약을 개발을 했지만 결론은 아직까지는 정복하지 못한 그러한 분야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거를 피해갈 수 있을까? 유전적인 문제가 가장 염려되시죠. 저도 친정 어머니가 70세에 좀 이상을 해서 이제 치매 진단을 받게 됐고요.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치매로 인해 각 가정마다 다 양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부모님 중에 4분 중에 치매로 앓고 계신 분이 아마 상당수, 거의 다 한 분씩은 거의가 아마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있지 않나 싶은데, 치매는 결국은 장수에서 오는 거죠. 과거에는 치매가 거의 없었죠. 60세 정도만 되면 이미 병이 걸려서 돌아가시거나 긴 수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장수와 함께 동반되는 게 바로 치매고, 저는 이 치매에 대해서 우리 치매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디멘시아라고 했다가 뭐 인지기능 저하라던가, 인지기능이란 말, 인지라는 말을 이제 요즘은 쓰게 되죠. 근데 저희 친정 어머니도 물론 그렇지만 저희 자녀들이 딸 5이 있거든요. 오빠는 먼저 가셨고, 이제 우리 오키 언니도 또 이제 포함되면 이제 6이죠. 우리는 딸이 6이라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이 머릿속에 치매라는 거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치매를 우리가 너무 깊이 의식하기보다는 또 피할 수도 없는 거라면, 제가 책 한 권을 만약에 쓴다면 치매야 놀자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쓰고 싶을 만큼 치매를 그렇게 가까이 이렇게 요즘 생각하고 많이 그 어르신들을 또 모시고 계시고, 저희 어르신 중에는 대부분 경증 치매이시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아쉽고 실수한 점이 있다면,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어르신을 저희가 모시게 됐었어요. 그 어르신의 특징은 계속 이제 집에 가자는 소리와 또 1분 단위로, 아니면 뭐 이제 그걸 점점점 줄여서 이제 한 20분까지 줄여놨는데 계속 불을 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어둡게 해놓으면 또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게 더 나빠지기 때문에 저희는 또 환하게 해놓는데 계속 불을 끄니까 저는 그 어르신께, 어르신 여기 불 이거 끄시면 안 돼요. 제가 또 킬게요. 약속할까요? 그래도 또 끄시고, 저는 또 켜고 또 끄시고, 저는 화는 안 내요. 어르신 또 불 제가 킬게요. 그랬지만 그거를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반복적으로 하면 안 하실 거란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이제 알았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거를 이제 인지하는 그런 이제 중추신경이 있는데, 이제 그 해마의 그 활성도 편도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이제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거를 이제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아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0번이라도 그냥 수용해 드리는 거. 불을 끄면은 어두워도 다른 분이 특별히 싫어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또 불 끈다고 싫어하시는 분이 또 계시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또 불을 꺼서 그쪽이 크게 어둡지는 않은데 햇빛을 싫어하시고 또 그럼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또 그게 있었군요. 버티컬을 계속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끄고 그쪽을 깜깜하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잘 도시고 거기엔 그네가 있어요. 근데 그네에 이제 많이 어르신이 이용하시는데 깜깜하니까. 그리고 그 그네는 이제 그 어르신이 오신 이후부터는 그 어르신의 것이 되었어요. 누가 앉기만 하면 제가 좀 앉아야겠다고 좀 일어나 달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 센터 운영에 이제 참 어렵고 또 우리 보호자님도 이런 어르신을 두시면 참 고민이 되시죠. 굉장히 그 많은 그 센터의 선생님들의 노력이 이런 분은 좀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완전히 이분과 같이 거의 집중해서 이제 케어해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어르신은 제가 참 죄송하지만 한 약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어르신이 이제 2달 정도 됐나요? 그걸 아신 거예요. 제가 자꾸 불을 킨다는 거를. 그리고 버티컬을 자꾸 올려놓는다는 거를. 근데 그것도 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런가 했더니 결국은 이제 이게 하나의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 그 감정 중추 편도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요거는 작동이 되는 거예요. 감정을 중추하는 중추. 그러니까 그 기능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이런 얘기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나쁜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아주 정확히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얘기를 했고 저렇게 화를 내네? 소리를 지르네? 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반성이 되고 그 보호자님께도 죄송했지만 정말 죄스러운 마음으로 그 어르신이 이제 안 나오시겠다고 이제 얘기가 돼서 못 나오시게 된 거예요. 정말 이런 경우는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어르신이 그 어르신에 대한 이 분위기가 그 센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죠. 모든 분이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르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식하게 되고 왜 저러느냐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보호자님도 우리 센터와 서로 양해를 구하고 서로가 잘 인내하며 이렇게 케어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치매 어르신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지금 댁에 모시고 계신 분 코로나 때문에 주간보호센터 등급 신청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것이고요. 또 그게 겁나서 못 보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이제 당분간 다른 곳을 이용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더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되겠다거나. 근데 사실은 변화는 참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전한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어요. 거의 아침 전체를 다 소독하고 또 저녁에 끝나고 나면 거의 전체를 소독하다시피 하고 소독 그 분무기를 구입을 하진 않고 이제 누가 줘서 했는데 그게 편한 점도 있지만 이 분사가 골고루 안 돼서 물방울이 바닥에 이렇게 남아서 넘어지실까봐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일회용 스프레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 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한 75평 이상 78평 정도를 다 뿌리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뜨문뜨문 띄워놔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 절대 말씀을 못하게 해요. 마스크를 거의 눈을 그 마스크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는 어르신들 많이 웃겨드려요.
그리고 햇빛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센터가 햇빛이 잘 들거든요. 근데 그 햇빛이 또 우리가 앞으로 제가 이제 연구의 대상인데 우리 센터가 점점 이제 경영난이 이제 허덕이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전기세나 아니면 또 이제 이 지구가 많이 어지러워지잖아요. 질서가 파괴되고 환경 공해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탄소를 최소 배출해야 되니까 자동차도 전기차 해야 되고요. 전기차 거의 이제 가동을 일반 차는 생산하지 않는 그런 저기 클라이슬러나 이런 데는 아예 없앴다 그러죠. 그리고 많이 이제 늘어나고 독일의 어느 회사도 아마 그거 그렇게 이제 계속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고 그 첫 번째 전기차로 바꾸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태양광을 좀 많이 이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모듈 그 판넬을 나중에 뭐 그게 공해로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만 그거는 또 우리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의 방법은 없어요.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는 태양광을 많이 이제 해서 저희도 태양광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센터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태양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어르신들 햇빛 많이 쪼여드리는 게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과거에 그 폐결핵 환자를 바닷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하루 종일 눕혀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물론 눈은 또 녹내장 위험에 있겠지만 그건 이제 감소하는데 이제 그 다른 어떤 예방을 한 측면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놓고 그렇게 누워놨다고 그래서 저도 이게 코로나가 사실은 경증인 사람이나 그 비교적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햇빛을 많이 쬐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의 하나일 것 같아요. 햇빛 이상으로 좋은 게 없어요. 점점 이 햇빛의 농도나 아니면 면적이 좁아지고 있지만은 도시화나 아니면 오존층 파괴로 그러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오존층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닷가가 참 좋다는데 바닷가가 절실히 그리워지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거는 지나갈 것이고 군포에도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의 저는 그쪽으로 차도 안 가요. 그분 정말 잘 아는 원장님인데 참 미안하지만 너무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 원장님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이거는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원인이 있지만 그 첫 번째 확진자도 그분도 무슨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서로가 도와서 이해하는 게 또 거기 확진자 생겼어? 거기 뭐 아주 나쁜 곳이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소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역이 결국은 그 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저히 한다는 거 하고 엘리베이터나 뭐 계단, 난간 뭐 이런 데 저희 열심히 소독하고 있거든요. 피해가는 방법. 그래서 이 치매 문제도 심각하고 아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치매 부모님이 혹시 많이 진행되셨다거나 좀 예전과 다르시다거나 왜냐면 밖에를 못 나가니까요. 그 대신에 댁에서 햇볕 많이 쬐어드리고요.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 없잖아요. TV만 보시게 할 게 아니고 유튜브 실버 똑 TV 틀어드리세요. 거기에 보면 이게 한계가 있어요. 저희 실버 똑 TV를 우리 어르신들도 어떻게 하면은 시청하실 수 있을지 제가 그것도 연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실버 똑 TV 보면 어머님 혼자 하시게끔 하는 거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해보시라고 하고 결국 부모님 혼자 놔두기보다는 또 가족분들이 그만큼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한 그 실내 생활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곧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또 곧 만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도 제가 좀 순서가 좀 없이 전해드렸나요? 오래간만에 제가 이 귀걸이도 좀 해보고 분위기를 바꿔봤어요. 이 우울한 분위기를 할 게 아니라 좀 옷도 좀 밝은 색으로 좀 입고 제가 이제 옷을 좀 많이 밝게 입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말도 좀 이렇게 솔라톤으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그 기대하시는 우리 시청자님을 위해서 제가 아주 막 힘이 빠진 그런 방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모두 힘내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